해적 도깨비 깃발은 2014년도 개봉한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의 후속작입니다. 우선 해적 1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작품은 다크호스와도 같은 작품입니다. 영화 최대의 성수기, 14년도 8월 빅4라 불리는 작품과 함께 흥행 대결을 펼쳤고 800만 이상의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모아 그해의 여름 승자가 되었습니다. 같이 경쟁한 작품을 보자면 충무로 흥행률이 명량이 있었고 범죄와의 전쟁으로 한창 주가를 올리던 윤종빈 감독의 군도 밀란의 시대가 앞서 개봉했으며 살인의 추억의 각본가인 심성보 감독이 연출한 해무가 뒤따라 개봉했습니다. 사실 해적은 앞서 말한 작품과 비교하면 개봉 이전의 기대감은 크지 않았습니다. 감독의 이름값이나 배우의 티켓 파워가 약했고 비슷한 소재의 명량이 앞서 개봉해 초유의 히트를 치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 결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반대였습니다. 영화 해적은 작품 자체가 가지는 많은 결함에도 명확한 장점이 있었던 작품입니다. 한국 관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인 코미디와 액션의 결합이었다는 점, 그 코믹과 액션을 많은 시간과 배우의 열연을 통해 어느 정도는 성공시켰다는 점, 골치 아픈 스토리에서 벗어나 직관적이고 가벼운 전 연령이 접근하기 쉬운 이야기라는 점도 있겠군요. 이 작품을 보면 한 번 더 확신이 듭니다. 보편적인 관객들이 상업영화에 기대하는 가장 큰 요소는 오락적 재미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번에 개봉한 해적 도깨비 깃발 또한 이 사실에 모든 걸 던진 작품입니다. 바다의 시원시원함을 닮은 영화지만 바다가 아닌 계곡을 닮을 정도의 얇기를 가진 작품이죠. 영화 제작 기초의 내재적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훈 감독의 해적 도깨비 깃발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해적2는 전작에 성공이 있었기에 만들어질 수 있던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출연진과 캐릭터는 없고 이야기 또한 연결성이 없는 완전히 독립된 작품이죠. 하지만 이 작품은 철저히 전작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전작의 흥행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강인한 리더십의 여성 단주는 손예진에 이어 한효주로, 능글맞지만 강인한 남성 산적은 김남길에 이어 강하늘로, 영화의 전반적인 코믹을 맡는 캐릭터는 유해진에서 이광수로, 심지어 전작의 비중이 거의 없던 설리 역할의 캐릭터도 최수빈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캐릭터뿐 아니라 스토리 라인 또한 거의 변화가 없어요. 발생하는 사건만 교체된 수준이지 기승전, 심지어 러브라인이 완성되는 결까지 거의 동일합니다. 이 작품은 철저히 검증되고 안전한 길을 걸어가죠. 하지만 그 길은 마냥 좋은 길만은 아닙니다. 장점을 흡수했지만 스토리는 상투성이 강하고 캐릭터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단점 또한 고스란히 가져오죠. 그렇다면 이 작품의 전작을 안 본 관객들에겐 굉장히 신선한 작품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신선하고 싶기엔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거함이 떡하니 자리 잡아 2017년도까지 무려 5편의 작품을 선보였죠. 또 그들에게 이 영화는 쉬운 영화지만 마냥 친절한 영화도 아니에요. 전작의 캐릭터와 설정이 비슷하니까 그냥 대충 알아들으라는 식으로 설정 단계를 약하게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 망국의 제일검이자 의적, 용의 딸이자 해적의 수장, 일본배에서 태어난 아이 같은 화려한 설정들이 완전히 자리 잡지도 못한 채 그저 웃음의 장치로 승화되어 버려요. 이 점은 캐릭터가 변화할 수 있는 후반부가 존재함에도 캐릭터가 그저 제자리에 밑돌며 단편적인 모습만 부각되는 요인이 되어버립니다. 잭 스페로우가 없는 캐리비안, 그것이 바로 지금의 해적2의 모습이죠. 조금의 이탈도 없는 예상된 영화가 나온 느낌입니다. 안전한 길을 걸으면 뭐라 할 수 없지만 편한 길을 걸은 것 같아 아쉬움이 드네요. 영화를 즐겁게 관람한 관객들에게도 쉽게 느낄 수 있는 단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연성이죠. 많은 지점에서 관객들이 가지는 의문에 대답하지 못해요. 심지어 씬과 씬 사이의 호흡도 좋지 못해 이 장면 다음에 저 장면이 나오는 게 맞아? 라는 생각도 들죠. 보물을 찾으러 정박한 섬에 갑자기 소떼가 나오질 않나? 소떼에 밀려 절벽으로 떨어졌는데 우연히 숨겨진 보물지도를 찾지 않나? 보물지도를 훔친 마귀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 장면에 바로 잡히질 않나? 당장에 떠오르는 것만 해도 수십 가지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개연성을 맞출 생각이 있어? 라고 묻는다면 이 작품은 애초에 개연성을 맞출 생각이 없는 작품입니다. 갑자기 펭귄이 튀어나와도 웃으면 된 거 아니야? 라며 웃길 수만 있다면 개연성 또한 과감히 버려버리죠. 재미있게도 이 전략은 나름의 성취를 거둡니다.
전 솔직히 거의 안 웃었는데 극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좋더라고요. 과정이 말이 안 되거나 어이가 없음에도 결과인 웃음엔 확실히 도착한다는 느낌입니다. 뭔가 감독님의 뚝심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나리오 빌드업 단계에서 수백 번의 코멘트가 있었을 건데 재미가 최선이고 이게 맞아! 라며 우직하게 걸어간다랄까요? 그리고 이러한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배우들의 열연 또한 대단했습니다. 슬랩스틱이 많은 영화예요. 또 민망할 정도로 원초성에 기대는 웃음입니다. 마음속으론 언제까지 얼굴에 똥 싸는 걸로 웃길래? 라고 하면서도 와, 배우들은 이 민망함을 견디고 최선을 다해 망가지구나 라고 생각하면 영화에서 접할 수 없는 아련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코미디와 마찬가지로 이 영화는 어드벤처라는 장르성은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퀘스트가 등장하고 그 난이도는 단계적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 퀘스트들은 해상씬, 해저씬, 육지씬을 오가며 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아바타, 아쿠아맨 등 여러 작품의 시그니처 장면을 잘 연구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중 마지막 퀘스트이자 클라이맥스 시퀀스는 단연 이 작품의 백미입니다. 유사한 작품에서 보아왔고 해양 전투 영화에서 기대하는 대규모 해전씬을 피한 점은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서핑을 연상하는 이 장면은 스케일과 서스펜스를 동시에 잡으며 영화적인 순간을 관객들에게 선사하죠. 다만 모든 시퀀스들이 해적2만의 독창성이 부족했다는 점은 큰 아쉬움입니다. 전작 해적1의 아이덴티티이자 가장 큰 매력은 산적과 해적이 만났다는 점이에요. 그렇기에 해적인 유해진 배우가 산적들에게 고래와 날치를 설명하는 장면은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고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 되었죠. 다만 이 작품에서는 앞서 말했듯 그러한 차별성이 눈에 띄지 않아요. 해적이든 산적이든 육지든 땅이든 큰 차이가 없고 두목이 되려는 유치한 갈등은 굳이 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당장의 한국 조폭 영화만 봐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물찾기? 인디아나 존스와 비교하면 큰 신뢰겠죠. 해적만의 것, 해적이기에 가능한 단 하나를 바라는 건 너무나도 큰 기대인가요? 이 작품 또한 전작과 유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론가와 시네필에겐 아쉬운 평을, 보편적인 관객들에겐 괜찮은 평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과 끝이 좋으면 영화는 반은 간다는데 이 영화가 딱 그렇습니다. 시원시원한 액션과 괜찮은 CG를 시작으로 멜로라인의 완성으로 끝나는 해결은 기대감이 크지 않다면 잘 봤네 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흥행 또한 명절 대목을 잘 탄다면 나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적1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다만 문제는 코로나의 특수성이 있다는 거겠죠. 전작이 개봉한 2014년도와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충성도가 높은 관객과 영화 매니아들이 영화관을 찾는 지금 관객들은 조금 더 높은 완성도의 영화를, 확실한 오락성을 가진 영화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관객들의 명령 속에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은 어떠한 항해를 할지 궁금하네요.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